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실적이 있다면 당장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지점장의 그 천박한 고함 소리가 은행 로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며느리, 그 고운 아이가 그놈의 번쩍이는 구두 발치에 힘없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흐느끼는 며느리의 굽은 등과 바닥에 닿은 무릎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아 눈앞이 하얗게 번졌지만 나는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돈이 권력이고 실적이 왕이라고 했지? 그 대단한 권력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내가 뼛속 깊이 새겨주지. 나는 주머니 속의 휴대전화를 으스러지도록 움켜쥐었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휴대전화의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불과 3일 전의 아침 식탁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려질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짓밟혀도 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국 좀 더 드실래요? 오늘 소고기 묵국이 달게 잘 됐어요. 서윤이는 늘 그랬습니다. 출근 준비하느라 정신없을 시간에도 제 입에 밥 들어가는 것보다 늙은 시어미 밥상 차리는 게 먼저인 아이였습니다. 새벽 오시면 일어나 콩나물을 다듬고 갓 지은 밥 냄새로 집안을 채우던 아이. 화장기 없는 얼굴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다이아몬드보다 빛나던 내 며느리. 나는 숟가락을 든 채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눈밑이 퀭했습니다. 아무리 화장으로 가리려 해도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한 푸석함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아가, 요새 은행 일이 많이 힘드냐? 얼굴이 반쪽이다. 아니에요, 어머니. 요새 연말이라 정리할 게 좀 많아서 그래요. 저 진짜 괜찮아요. 밥심으로 버티잖아요, 저. 서윤이는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웃음꼬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가 웃을 때마다 생기는 눈가 주름이 오늘따라 유독 깊고 슬퍼 보인다는 것을. 내 아들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착한 아이는 시어미 모시겠다고 나선 아이였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새 출발하라고, 내 인생 찾으라고 그렇게 등 떠밀어도 어머니 혼자 두고 저 못 가요라며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요새 자꾸만 마른 기침을 하고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숨죽여 우는 소리가 방문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힘들면 관둬라. 내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냐? 내가 툭 던진 말에 서윤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저 이 일 좋아해요. 지점장님도 저 능력 있다고 얼마나 챙겨주시는데요. 이번에 승진 대상자에도 올랐는걸요? 저 꼭 지점장 돼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점장이 챙겨준다는 말도 호강시켜 주겠다는 말도 며느리의 착한 거짓말이라는 걸 나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른 척 속아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시어미의 도리라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내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면 나는 가난한 시어머니의 가면을 벗고 시장통 큰손 박말순으로 돌아갑니다. 낡은 몸빼 바지에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시장에 나가지만 내 진짜 모습은 시장 사람들이 아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고, 박할머니. 오늘도 콩나물값 깎으러 왔어? 이놈아, 100원이라도 아껴야 우리 며느리 고기 한 점 더 사 먹이지. 생선가게 김씨가 넉살 좋게 말을 걸어오면 나는 짐짓 억척스러운 척 핀잔을 줍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저 콩나물값 100원에 목숨 거는 궁상맞은 노인네인 줄로만 압니다. 하지만
내 허름한 조끼 안주머니에는 대한민국 1등 은행 본점 VIP 센터장 명함이 들어 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강남 노른자 땅. 그 보상금 200억. 그 어마어마한 돈은 고스란히 은행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식들 돈맛 알면 인생 망친다고 죽은 영감과 약속했기에 철저히 숨겼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 돈을 헐어 쓰고 싶은 유혹을 참았습니다. 돈으로 불행을 막을 순 없어도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건 막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가 됩니다. 내가 돈이 썩어나게 많다는 걸 일찍 알렸더라면 내 며느리가 그 쥐꼬리만한 월급 때문에 그 빌어먹을 실적 때문에 그 고생을 안 해도 됐을 텐데. 오후 2시 햇살이 따가운 시장 한복판. 나는 순대국밥집 구석 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은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직원 둘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야, 이번에 새로운 지점장 진짜 사이코 아니냐? 완전 인격 모독저러. 말도 마. 어제는 김 대리님한테 서류 집어던지면서 내가 사람이냐고 욕하는데 내가 다 떨리더라. 근데 제일 불쌍한 건 최 대리님이야. 실적 때문에 맨날 타겟되잖아. 어제도 지점장실 끌려가서 1시간 동안 깨지는데 밖에서 듣는데 내가 다 눈물 나더라. 최 대리. 내 며느리 성이 최 씨였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은행에 최 씨가 한둘이겠어? 하지만 불안감은 먹물처럼 가슴속으로 번져갔습니다. 지점장이 능력을 인정해준다던 며느리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그 웃음이 사실은 피눈물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다면? 나는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국밥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자는 척을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발 벗는 소리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휴. 땅이 꺼질 듯한 한숨 소리. 방문 틈으로 실눈을 뜨고 보았습니다. 서윤이가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더니 핸드백에서 거울을 꺼내 얼굴을 비춰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화장솜으로 눈가를 벅벅 문질러 닦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문지르는지 살같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최서윤. 어머니 보시잖아. 티내면 안 돼.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내 심장을 쿡 찔렀습니다. 잠시 후 서윤이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스마일, 스마일하고 웃는 연습을 하는 그 모습이 소리내어 우는 것보다 더 처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블라우스 소매가 살짝 거친 며느리의 손목에 든 시퍼런 멍 자국을. 어디 부딪힌 걸까? 아니면 누군가 거칠게 잡아챈 흔적일까? 나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내 며느리가, 내 딸 같은 아이가 밖에서 무슨 꼴을 당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나는 집구석에서 주는 밥이나 받아먹고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며느리가 일하는 은행에 가서 그 지점장이라는 작자가 정말 내 며느리를 아껴주는지 아니면 내 예감이 맞는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평소처럼 낡은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깊숙한 곳에는 10년 넘게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 통장을 챙겼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내 며느리가 돈 때문에 괄시받고 있다면 이 통장이 며느리의 방패가 되어줄 거라 믿으면서요. 은행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 예감이 틀리기를.
우리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웬일이세요? 하고 반겨주기를.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우리 최 대리 시어머니 되십니까? 하고 정중하게 인사해 주기를. 하지만 은행 건물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쿵쾅거리고 손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높게 솟은 은행 건물. 통유리로 된 그 건물이 오늘따라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저 거대한 입이 내 며느리를 삼키고 있는 것만 같아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은행 문 앞에 섰습니다. 안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나를 힐끔 보더니 내 허름한 행색에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행 안쪽 VIP 상담실이 있는 깊숙한 곳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온 것은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익숙한 목소리. 아니, 처음 듣지만 소름 끼치도록 불길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나도 홀린 듯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간 그곳에는 내 상상 속 최악의 장면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바닥에 흩뿌려져 있고 내 며느리 서윤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30대 중반이나 됐을까 싶은 기름진 머리를 한 사내가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실적 깎이는 거 안 보여? 억울해? 억울하면 실적을 채우든가 아니면 옷 벗고 나가. 지점장님, 그게 아니라 말대꾸하지 마.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내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기어올라. 오냐오냐? 저게 오냐오냐 해주는 거라고? 내 며느리의 파리한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 가서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당장 뛰쳐나가 내 며느리한테 무슨 짓이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몸이 마비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 장면이 내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무릎 꿇어. 지점장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안 들려?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내 자존심 긁은가? 내 그 싸구려 무릎으로라도 떼우란 말이야. 설마. 하지만 서윤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손님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찍어대는데도 며느리는 저항 한번 못하고 그 차가운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월급 몇 푼을 위해 내 딸은 그렇게 자신의 존엄을 바닥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탁!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내 귓가에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며느리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방울이 대리석 바닥에 툭 하고 떨어져 번졌습니다. 그 눈물 자국을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평범한 할머니로서의 삶은 오늘로 끝났다는 것을. 내 손은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으스러져라 움켜쥐고 있었지만 당장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저놈의 멱살을 잡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선다면 내 며느리는 시어머니 덕에 위기모면한 무능력한 직원이 될 뿐이라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서윤이의 자존심, 그 마지막 한 조각까지 지켜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놈을 단순히 당황하게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완벽하게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뼛속까지 후회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나는 다시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지점장은 여전히 씩씩대며 제분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고 서윤이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로 뚝뚝 떨어지는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서슬퍼런 칼날을 갈았습니다. 기다려라. 내일이다. 내일 이 시간 내 놈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지옥불이 되게 해주마. 나는 은행 문을 열지 않고 뒤돌아섰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시장통 억척 할머니로 살아온 주름진 얼굴. 사람들은 이 얼굴 뒤에 숨겨진 200억이라는 숫자를 보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더러운 세상. 그래, 내 놈들이 좋아하는 그 돈으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뒤집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집에 돌아온 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서윤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하고 잡채를 무쳤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할 때마다 지점장의 그 기름진 얼굴이 떠올라 칼 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탕, 탕, 탕. 도마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고 살벌하게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서윤이가 돌아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화장은 다 지워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서윤이는 또다시 그 서글픈 스마일 가면을 썼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와, 이게 무슨 냄새야? 오늘 잔칫날이에요? 서윤이의 명랑한 척하는 목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모른 척 부엌에서 행주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왔냐? 오늘 시장 갔더니 고기가 좋아서 좀 샀다. 얼른 씻고 와서 밥 먹어.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서윤이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깨작거렸습니다. 무릎은 괜찮은 걸까? 아까 바닥에 찌울 때 꽤나 아팠을 텐데. 나는 숟가락 위에 갈비 한 점을 올려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회사 별일 없고? 서윤이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네, 별일 없어요. 지점장님이 이번에 실적 좋다고 칭찬도 해주셨는걸요. 또 거짓말. 이 착해 빠진 아이는 죽어도 시험이 걱정시킬 말은 못할 아이였습니다. 그 칭찬이 무릎 꿇어라는 말이었니? 그 상이 바닥에 서류 집어 던지는 거였어?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나는 꿀꺽 삼켰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우리 며느리 유능해서 시어미가 밥 안 먹어도 배부르네. 내 말에 서윤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밥그릇 위로 투명한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서윤이는 급하게 국을 떠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국이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나네. 호호. 그래, 많이 먹어둬라. 내일부터는 내가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피눈물을 저들이 흘리게 될 테니까. 내가 밥심으로 버틴다고 했지? 나는 돈심으로 버틸 거다. 그리고 그 돈심으로 너를 지킬 거다. 그날 밤 나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유언장과 땅 보상금 내역서, 그리고 VIP 통장이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200억. 통장에 찍혀 있는 이 숫자가 내일이면 내 며느리의 방패가 되고 저들의 목을 칠 칼이 될 것입니다. 나는 통장을 쓰다듬으며 남편의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약속 어겨요. 당신이 돈 자랑하지 말라고 조용히 살라고 했는데 이번 한 번만 어길게요. 우리 며느리 살려야죠.
저 고운 애가 짐승 같은 놈들한테 뜯어먹히는 꼴 나 더는 못 봐요. 사진 속 남편은 말이 없었지만 왠지 빙긋 웃으며 잘했다. 임자라고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는 여전히 부은 눈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축 처진 어깨가 안쓰러워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서윤아, 오늘도 힘내라.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서윤이의 뒷모습이 골목길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대문 앞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서윤이가 사라지자마자 나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아껴두었던 옷은 없었습니다. 가장 허름한 옷,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 흙냄새가 밴 가장 낡은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무릎 나온 몸빼 바지에 보풀이 인 낡은 조끼, 그리고 뒤축이 다 다른 운동화, 그리고 빛바랜 벙거지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옷이 날개라고 비싼 옷을 입으면 대접해주고 헌 옷을 입으면 무시합니다. 오늘 나는 그 얄팍한 세상의 잣대를 처참하게 부수러 가는 것입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서 가장 거대한 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내가 선택한 복수의 방식이었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길. 어제와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어제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나를 짓눌렀다면 오늘은 차가운 분노와 결기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행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괴물처럼 보이던 그 건물이 오늘은 내가 접수해야 할 적진으로 보였습니다.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 은행은 한산했습니다. 청원경찰이 나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기 화장실 급하시면 저쪽 상가 건물 쓰세요. 내가 화장실이나 쓸어 온 노인네로 보이나 봅니다.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은행에 돈 맡기러 왔지. 화장실 쓸어 왔겠나? 번호표나 뽑아줘. 청원경찰은 돈 얼마나 있겠어 하는 표정으로 피식 웃으며 번호표를 뽑아주었습니다. 대기인 수 0명. 창구는 텅 비어 있었지만 직원들은 자기들끼리 잡담을 하느라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내 며느리 서윤이만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있는 창구가 아닌 그 옆 창구로 갔습니다. 진한 화장에 화려한 네일아트를 한 여직원이 껌을 짝짝 씹으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업무세요? 말투에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명찰을 보았습니다. 김민지 계장. 어제 국밥집에서 내 며느리 뒷담화를 하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 같았습니다. 통장 정리 좀 해줘. 나는 품에서 꼬질꼬질한 통장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사실 이 통장은 200억이 든 VIP 통장이 아니라 시장에서 푼돈 모을 때 쓰는 일반 입출금 통장이었습니다. 일종의 미끼였지요. 김 계장은 두 손가락으로 통장 모서리를 집어들며 인상을 썼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만지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기계에서 다 되는데 굳이 창구까지 오셨어요? 다음부터는 ATM기 쓰세요. 늙어서 기계 쓸 줄 몰라. 그리고 기계는 뻣뻣해서 싫어. 사람이 해줘야지. 아, 참. 알겠어요. 비밀번호 누르세요. 나는 비밀번호를 누르는 척하며 짐짓 딴청을 피웠습니다. 아가씨, 근데 저 옆에 있는 직원은 왜 저렇게 기가 죽어 있어? 어디 아픈가? 내 질문에 김 계장이 흠칫하며 서윤이 쪽을 곁눈질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가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일 못해서 혼난 거예요. 할머니는 모르셔도 돼요.
일 못해서 혼나? 내 며느리가 일을 못해서 혼난 거라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 일 잘하게 생겼는데. 쯧쯧, 상사가 못된 놈인가 보네. 내 말에 김 계장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어머 할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지점장님 들으시면 큰일 나요. 지점장? 그 사람이 누군데? 저기 저 양반인가? 나는 턱으로 지점장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유리로 된 지점장실 안에서 그 지점장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껄껄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며느리 앞에서는 악기 같던 얼굴이 전화기 앞에서는 세상 비굴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마 본점 상무나 행장쯤 되는 사람과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네, 상무님. 걱정 마십시오. 이번 분기 실적 무조건 1등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직원들 아주 쥐어짜서라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하, 쥐어짜서? 직원들이 걸레냐, 쥐어짜게? 내 며느리 피를 말려서 내 놈 실적 쌓는다는 소리를 저렇게 당당하게 하다니. 그때 지점장이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리며 창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긴장하며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서윤이도 황급히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지점장님 오셨습니까? 하지만 지점장은 서윤이의 인사는 본체만체 하고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계장 앞에 앉아 있는 나를 훑어보더니 코를 찡긋했습니다. 내 옷에서 나는 쿰쿰한 냄새가 싫다는 표시였습니다. 김 계장, 지금 뭐해? VIP 고객님 오실 시간 다 됐는데 이런 잡업무 잡고 있으면 어떡해? 잡업무. 나를 가리켜 잡업무라고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이 할머니가 통장 정리를 해달라고 하셔서. 그런 건 저기 신입시키거나 청원경찰 시켜서 기계로 하라고 해. 우리 지점 물 관리 안 해? VIP들 오시는데 이런 냄새 나는. A씨. 지점장은 손으로 코앞을 휘휘 저으며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손짓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빗으로 꽂혔습니다. 이런 냄새 나는 할망구 돈은 필요 없다 이거지? 그래, 내 놈이 그렇게 물고 빠는 VIP가 바로 나라는 걸 알면 내 놈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참 궁금하구나.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보시오, 지점장 양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손님한테 냄새가 난다니. 내 호통에 지점장이 어이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목청 좋으시네. 할머니, 여기가 시장 바닥인 줄 아세요? 소란 피우지 말고 업무 끝났으면 가세요.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경찰?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경찰? 불러봐. 내가 내 돈 맡기러 왔는데 문전 박대하는 은행이 어디 있어? 돈? 풋. 할머니 통장에 든 그 몇만 원, 돈이라고 맡기러 오셨어요? 우리 은행 유지비도 안 나와요. 제발 좀 가세요, 네. 지점장은 나를 슬슬 밀치며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점장님, 그만하세요. 서윤이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그 기죽어 있던 서윤이가 자리에서 뛰쳐나와 지점장의 팔을 막아섰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힘없는 노인이 봉변을 당하는 걸 보고 참지 못한 것입니다. 최대리, 너 미쳤어? 비키지 못해? 고객님이시잖아요. 어르신한테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닙니까? 뭐, 무례? 야, 최서윤. 너 어제 그 꼴 당하고도 정신 못 차렸어? 실적 꼴찌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너 오늘 진짜 사표 쓰고 싶어? 지점장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서윤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서윤이가 휘청하며 뒤로 넘어지려는 찰나 내가 잽싸게 며느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나도 모르게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서윤이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며느리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상해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 낡은 벙거지 모자에 몸빼 바지를 입은 초라한 시어머니, 서윤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은행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계장의 입이 떡 벌어졌고 다른 직원들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지점장만이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야? 어머니? 둘이 아는 사이야? 서윤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점장에게 깨지는 모습을 시어머니에게 들켰다는 수치심, 그리고 초라한 시어머니가 지점장에게 모욕당하는 걸 보게 했다는 죄송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창피해하지 마라. 이제부터가 진짜니까. 그래, 내가 이 아이 시험이다. 왜? 내 며느리가 실적 못 채워서 밥값 못한다고? 그래서 괄시했냐? 나는 지점장을 똑바로 노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점장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최 대리 시어머니 되시는구나. 아이고, 몰라 뵀네. 근데 어쩌죠? 며느님이 일을 너무 못하셔서 집에서 살림이나 가르치시지 왜 내보내서 민폐를 끼치세요? 민폐? 내 며느리가 민폐란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 은행에는 내 며느리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놓고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계장이 무시했던 그 꼬질꼬질한 통장이 아닌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진짜 통장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커버에 금박으로 은행 로고가 박힌 VIP 전용 통장.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미리 준비해둔 내 명의의 도장과 신분증. 마지막으로 은행 본점장 명함을 테이블 위에 탁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지점장, 자네 눈에는 이게 뭘로 보이나? 나는 검은색 통장을 지점장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지점장의 눈이 통장의 금박 로고에 꽂혔습니다. 순간 그의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짬밥 10년이면 통장 껍데기만 봐도 견적이 나오는 법입니다. 저건 일반 고객용이 아닙니다. 최소 10억 이상, 아니 그보다 훨씬 큰 액수를 예치한 슈퍼 VVIP들만 가질 수 있는 블랙 다이아몬드 클럽 통장이었으니까요. 그게 뭡니까? 지점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설마 저 꼬질꼬질한 할망구가 저런 걸 가지고 있을 리 없다는 의심과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교차하는 표정. 뭐긴 뭐야. 내 놈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실적이지. 나는 통장을 지점장의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지점장이 허둥지둥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치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윤이도 김 계장도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점장의 손끝만 바라보았습니다. 차르륵 통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200. 지점장이 헛바람 센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 계장이 비명을 지르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서윤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나는 빙긋 웃으며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놀랐냐?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다시 표정을 싹 바꾸고 얼어붙어 있는 지점장을 향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자, 확인했으면 내 돈 내놔. 200억 전액, 당장 현금으로. 네, 현금으로요? 전부 다요? 그래. 내 며느리 눈에서 눈물 뽑아낸 은행에 내 돈 단 1원도 못 맡기겠으니까. 지금 당장 차 불러. 돈 싣고 갈 거니까. 자, 잠깐만요. 고객님, 아니 사모님, 잠깐만 진정하세요.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그의 시선은 내 손에 들린 검은색 통장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나를 냄새나는 할망구 취급하며 쫓아내려던 그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200억. 그 돈의 무게가 그의 오만한 척추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왜? 냄새난다며? 저리 가라며? 내가 내 발로 나가겠다는데 왜 붙잡아? 나는 짐짓 통장을 챙겨 넣는 신용을 하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지점장이 다급하게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양팔을 벌려 내 앞길을 막는 그 꼴이 우스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지점장은 이제 거의 울상이 되어 내게 매달렸습니다. 200억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이 지점은 당장 폐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본점 감사가 들이닥칠 것이고 그의 목이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지점장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용서? 내가 내 며느리에게 그 모진 말을 뱉을 때, 무릎을 꿇릴 때, 그때는 용서라는 단어를 알기는 했느냐? 용서? 좋아. 내가 용서를 해준다고 치자. 근데 말이야, 내가 기분이 아주 더럽거든. 내 며느리가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내 놈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내가 제정신으로 용서가 되겠나? 내 말에 지점장이 흠칫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단순히 돈 많은 할머니를 무시한 실수가 아니라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며느리 서윤이를 향해 굴러갔습니다. 서윤이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200억 자산가라는 사실도 충격이었겠지만 그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지점장과 맞서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현실 같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최 대리. 아니, 최 대리님, 말씀 좀 드려봐요. 네, 시어머니시잖아. 오해라고. 내가 평소에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잖아. 지점장이 며느리에게 구원의 눈빛을 보내며 애원했습니다.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실적 꼴찌, 밥값 못하는 직원이라며 멸시하던 입으로 이제 와서 아낀다는 말을 뱉다니. 서윤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동안 당해온 수모가 떠올라서인지 아니면 지점장의 비굴한 모습에 역겨움을 느껴서인지 며느리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서윤이가 뭐라고 말을 하려 했지만 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라. 이건 내 일이다. 그리고 다시 지점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 지점장. 네, 사모님. 말씀만 하십시오. 너 어제 내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냐? 무릎 꿇고 빌라고 했지? 그깟 실적 때문에 사람 자존심 짓밟고 바닥에 머리 박게 만들었지? 그건 업무 동료 차원에서. 업무 동료? 그래,
업무 동료 좋지. 그럼 나도 너 업무 동료 좀 해줘야겠네. 너 지금 당장 여기서 무릎 꿇어. 네. 지점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부하 직원들과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는 쭈뼛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김 계장과 다른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못하겠어? 내 며느리는 잘만 꼴리더니 내 무릎은 뭐 금태라도 둘렀냐? 싫으면 말아. 난 돈 뺏어 갈 테니까. 나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러자 지점장이 아닙니다. 꿇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은행 바닥을 울렸습니다. 어제 내 며느리가 냈던 그 소리보다 훨씬 크고 훨씬 비굴한 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사모님, 제발 통장만은, 제발 예금 인출만은 참아주십시오. 지점장은 바닥에 엎드려 내 신발 끝을 잡고 빌었습니다. 그 꼴을 보니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작 돈 때문에 사람의 존엄보다 돈이 더 무서워서 무릎을 꿇는 저 얄팍한 인간성이 구역질 났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내 명령에 지점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나한테 빌지 마. 번지수 틀렸어. 내가 사죄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나는 며느리 서윤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한테 빌어. 진심으로. 내가 뱉은 그 더러운 말들, 내가 짓밟은 그 자존심, 전부 다 주워 담으란 말이야. 지점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무릎으로 기어서 서윤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무릎 꿇고 비는 상사. 그것도 돈 때문에 굴복한 상사. 그 모습은 그 자체로 처참한 몰락이었습니다. 최 대리,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용서해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안 들려. 더 크게. 은행 떠나가게 소리쳐. 내가 호통을 쳤습니다. 최서윤 대리,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점장의 고함 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려왔던 서름이 터져나온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면 며칠 뒤면 또다시 저놈은 고개를 쳐들고 며느리를 괴롭힐 것이 뻔했습니다. 완벽하게 다시는 재기불능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김 계장. 나는 멍하니 서 있는 김 계장을 불렀습니다. 네. 지금 당장 본점 행장실로 전화 연결해. 네. 행장님이요? 그래. 내가 직접 통화해야겠으니까.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듣게. 김 계장은 지점장의 눈치를 살폈지만 지점장은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200억 VVIP의 지시를 거절했다가는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걸 직감했는지 김 계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은행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점장은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네, 비서실입니다. 나 박말순이요. 김행장 좀 바꿔줘요. 아, 박 여사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곧이어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여사님,
안 그래도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동지점에 가셨다고 들었는데 업무는 잘 보셨습니까? 김행장의 목소리는 상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나는 지점장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업무는커녕 내가 아주 기가 막힌 꼴을 당했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며느리 보러 왔다가 이 지점장이라는 작자가 내 며느리를 쥐 잡듯이 잡는 걸 봤지 뭐요. 실적 못 채웠다고 무릎까지 꿇리고 나한테는 냄새난다고 나가라더군요. 뭐라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행장의 목소리가 뒤집어졌습니다. 당황과 분노가 섞인 외침이었습니다. 지점장이 그랬다고요? 감히 여사님께? 내 며느리 이름이 최서윤이요. 이 지점 대리지. 행장 양반, 내가 묻겠소. 당신네 은행은 직원들 무릎 꿇려서 돈 버는 곳이요? 그리고 돈 없는 노인네는 문전 박대하는 게 당신네 사원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사님, 오해십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그 지점장 놈 당장 바꾸라고. 바꾸는 걸로 될까? 난 이 은행에 내 돈 못 맡기겠소.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은행에 내 피 같은 돈을 어떻게 믿고 맡기겠소? 200억 당장 뺄 테니 준비하시오. 여사님,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당장 내려가겠습니다. 그 지점장 놈, 제가 가만 안 두겠습니다. 징계위원회 열어서 파면시키겠습니다. 제발 노여움 푸십시오. 파면. 그 단어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지점장의 몸이 경련하듯 튀어 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행원으로서의 생명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매장까지 예고된 것입니다. 파면? 글쎄, 말로만? 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소. 약속드립니다. 오늘부로 직무 정지시키고 대기 발령 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팀 투입해서 그동안 저지른 갑질, 비리 싹 다 조사해서 법적 책임까지 물겠습니다. 제발 예금 인출만은. 행장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법적 책임. 그래, 그 정도는 돼야지. 어제 내 며느리가 당했던 수모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시작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소. 행장 양반 체면 봐서 예금 인출은 보류하겠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저 지점장 놈, 내 눈앞에서 당장 치우시오. 둘째, 내 며느리 최서윤 대리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깎인 인사고가 원상 복구시키시오. 셋째, 앞으로 이 지점에서 내 며느리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 있으면 그때는 진짜로 200억 다 빼서 경쟁은행으로 갈 거요. 알겠소? 명심하겠습니다.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조치 취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은행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지점장은 바닥에 널브러져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풀려 있었고 입가에는 허탈한 거품이 물려 있었습니다. 완벽한 패배. 그의 오만했던 세상은 200억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이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안도감과 놀라움이 섞인 눈빛. 어머니, 울지 마라. 이제 다 끝났다. 나는 거친 손으로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을 향해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들었지? 당장 짐 싸서 나가. 내 눈앞에 띄지 말고. 지점장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풀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며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통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점장에게 당했던 서름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김 계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몰라 뵙고. 됐어. 자네도 똑바로 해.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내 며느리 힘들게 하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계장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나는 서윤이의 손을 잡고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그토록 무겁게만 느껴지던 공기가 오늘은 상쾌하게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은행 앞 벤치에 며느리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윤이는 한참을 말없이 내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 정말이에요? 200억.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시아버지 유산이다. 땅 보상금인데 너희들 벌은 나빠질까봐 숨겼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것도 모르고. 서윤아. 네. 돈은 말이다. 사람을 지킬 때 쓰는 거다. 사람을 무릎 꿇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돈을 쓴 건 내 며느리가 귀한 사람이란 걸 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어. 넌 200억보다 훨씬 귀한 내 딸이니까. 내 말에 서윤이가 와락 내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 흑흑,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내 가슴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어서, 이 아이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어서 나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말순 여사님 되십니까? 여기는 본점 감사팀입니다. 지금 지점장 관련해서 조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참고인 진술이 좀 필요해서요. 벌써 시작된 모양입니다. 나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다 말해줄 테니 제대로 조사하시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털어놓을 테니까. 전화를 끊으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남편의 웃는 얼굴이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임자. 아주 잘했어. 나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누구 아내고 누구 시어미인데요. 어머니, 저희 어디 가요? 아직도 얼떨떨한 표정의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더 꽉 쥐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디긴 밥 먹으러 가지. 속이 다 후련해지니까 배가 고프네. 우리 서윤이 좋아하는 초밥 먹으러 가자. 제일 비싼 걸로. 우리는 은행 근처에서 가장 비싸다는 일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격표를 보고 혀를 내두르며 나왔겠지만 오늘은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특선 세트 2개를 외쳤습니다. 서윤이는 자꾸만 내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아까 그 지점장, 해코지 하면 어떡해요? 걱정 마라. 쥐새끼 같은 놈이 해코지는 무슨. 이제 그놈은 제 코가 석자다. 행장이 직접 처리한다고 했으니 아마 이 바닥에서 다시는 얼굴 못 들고 다닐 거다. 나는 며느리 앞에 놓인 따뜻한 녹차를 밀어주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시어미가 너무 늦게 나서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꿈만 같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멋있는 분인 줄 몰랐어요. 서윤이가 배시시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걷히고 생기가 도는 그 얼굴을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이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은행 직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최 대리님, 대박이에요. 본점에서 감사팀 올 거래요. 언니 괜찮아요? 진짜 죄송해요. 아까 나서지 못해서. 우리 내일 회식해요. 제가 쏠게요. 서윤 씨, 정말 몰라봤어요. 시어머니 짱 멋지시다. 내일 출근하면 영웅 대접받겠네. 서윤이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외면했던 동료들이 지점장이 사라지자마자 태도를 바꾸는 것이 씁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지. 힘 있을 땐 굽실대고 힘없으면 발부려들고. 내가 툭 던진 말에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제 숨 좀 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모처럼 두 다리 뻗고 푹 잤습니다. 서윤이가 잠든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베개에 얼굴을 묻고 새근새근 자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하는 뒷모습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서윤이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살장 끌려가는 소 같던 그 발걸음이 오늘은 런웨이를 걷는 모델처럼 당당했습니다. 서윤이를 보내고 나는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는데 자꾸만 웃음이 났습니다. 200억 자산가 박말순이 아니라 며느리 지킴이 박말순으로서의 삶이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점심때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박말순 여사님 되십니까? 저 대박은행 본점 인사부장입니다. 인사부장? 행장에 이어 인사부장까지. 내 전화기가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어제 말씀하신 최서윤 대리의 인사고가 문제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전임 지점장이 악의적으로 평가를 조작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정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여사님께 미리 보고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보고라니요. 원칙대로만 해주면 됩니다. 내 며느리가 일한 만큼 딱 그만큼만 대접해 주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서윤 대리를 이번 승진 심사에서 최우선 순위로 검토 중입니다. 아마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승진? 허허, 그거 참 반가운 소리네. 고맙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실력 있는 내 며느리가 그동안 그놈의 갑질 때문에 승진도 못하고 있었다니. 그래도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오후 3시, 나는 다시 낡은 옷을 챙겨 입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리 200억 자산가라도 내 본업은 잊으면 안 되니까요. 생선가게 앞을 지나는데 김씨 아줌마가 나를 불렀습니다. 박할머니, 어제 은행 갔다 왔다며? 며느리 승진했다며? 소문 참 빠르기도 하지. 벌써 시장통까지 소문이 쫙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아직 승진은 아니고 뭐 좋은 일 있으려나 봐. 아이고 좋겠다. 며느리 잘 둬서 호강하네. 박할머니는.
김씨 아줌마의 부러움 섞인 말에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며느리 잘 둬서 호강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잘 둬서 며느리가 사는 건데. 하지만 굳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러게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지. 하고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때 은행 쪽에서 웬 양복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어제 그 지점장도 섞여 있었습니다. 손에 박스 하나를 들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쫓겨나듯 걸어 나오는 꼴이라니. 그 뒤를 따르는 검은 양복의 남자들. 아마 감사팀 직원들인 모양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던 사람들도 수군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 은행 지점장 아냐? 왜 저래? 잘렸나 봐. 어제 무슨 난리가 났다더니. 지점장은 마치 죄인처럼 도망치듯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졌습니다. 권불 10년이라더니 갑질의 끝은 저렇게 초라한 법입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쯧쯧, 인생 똑바로 살지. 저녁이 되자 서윤이가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케이크 상자와 꽃다발, 그리고 빨간 내복 한 벌. 어머니, 저 승진했어요. 과장됐어요. 서윤이는 신발도 벗기 전에 소리치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발그레 안개, 꼭 새색시 같았습니다. 오냐, 오냐. 아이고, 장하다 내 새끼. 나는 며느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꽃다발 향기보다 며느리의 땀 냄새가 더 향기로웠습니다.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오늘 본점에서 인사 발령 났는데 전 직원이 다 박수 쳐줬어요. 새로 오신 지점장님도 저 따로 불러서 격려해 주시고요. 그래, 그래. 이제 맘고생 끝이다. 꽃길만 걷자, 우리 서윤이. 우리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조촐한 파티를 했습니다. 촛불 하나에 서윤이의 눈물을 태워보내고 촛불 하나에 내 분노를 태워보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따뜻한 온기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돼요? 케이크를 먹다 말고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데? 말만 해라. 달이라도 따다 줄까? 아니요, 달은 필요 없고요. 어머니, 그 200억 통장 있잖아요. 응? 통장? 왜 그거 내가 관리하고 싶으냐? 아니요, 절대 아니요. 저 그 돈 무서워서 못 만져요. 다만, 어머니, 이제 그 돈 좀 쓰시면 안 돼요? 쓰다니? 맨날 낡은 옷만 입고 다니시지 말고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여행도 다니시고요.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누리실 때도 됐잖아요. 며느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신이 승진한 것보다 시어머니가 궁상맞게 사는 게 더 마음 쓰였던 모양입니다. 나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돈 냄새 맡고 달라붙는 파리떼가 무서워 숨겨왔는데 이 아이는 200억을 보고도 오직 내 행복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미련했지.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우리 내일 백화점 갈까? 너한테 제일 비싼 옷 한 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나도 예쁜 옷 한 벌 사 입고. 정말요? 좋아요. 어머니, 저 코디 잘해요. 제가 어머니 완전 세련된 사모님으로 변신시켜 드릴게요. 서윤이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늦도록 패션 잡지를 뒤적이며 깔깔거렸습니다. 돈이란 건 통장에 찍힌 숫자일 때는 차가운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나눌 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난로가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VIP 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서윤이가 골라준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영락없는 고운 할머니였습니다. 점원들이 어머, 따님이랑 너무 닮으셨어요 라고 할 때마다 나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래, 내 딸이다. 배 아파나지는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은 내 딸이다. 쇼핑을 마치고 백화점 옥상 정원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개미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들 중 누군가는 또 어딘가에서 갑질해 울고 누군가는 돈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윤아, 내 어머니, 나 결심한 게 하나 있다. 뭔데요? 이 돈 200억. 그냥 묵혀두기엔 너무 아깝다. 그렇다고 내가 다 쓰고 죽기엔 너무 많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 재단 하나 만들까 한다. 재단이요? 그래. 너처럼 억울하게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돈 없어서 밥 굶는 노인들 밥도 좀 먹이고 그런데 쓰고 싶다.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서윤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눈에 존경심이 가득 차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저 진짜 어머니가 제 시어머니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기는 그냥 돈지랄 한번 멋지게 해보려는 거지. 우리는 마주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시원하고 아이스크림은 달콤했습니다. 내 인생의 이 막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내 든든한 파트너 서윤이와 함께였습니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또 누굴까? 여보세요? 아, 박 여사님, 저 김 행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지점장 놈 말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횡령 혐의까지 발견돼서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시죠? 횡령까지? 까지 한다 진짜. 잘 됐네요. 콩밥 좀 먹고 정신 차리라고 하쇼. 그리고 여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본점에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 존중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사님을 명예 고문으로 위촉하고 싶어서요. 명예 고문? 내가? 시장통 할망구가? 나는 서윤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윤이가 입모양으로 하세요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거참. 늙은이가 뭘 안다고 고문입니까? 뭐? 밥이나 한 끼 사신다면 생각해보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최고급 호텔 식사로 모시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며느리 무릎 꿇린 놈 혼내주러 갔다가 은행 명예 고문까지 되다니. 가자 서윤아. 우리 고문님 며느리 맛있는 저녁 해줘야지. 네. 고문님, 충성. 서윤이가 장난스럽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팔짱을 끼고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보니 영락없는 모녀지간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 서윤이와 함께 걷는 이 길이 꽃길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은행 본점 대회의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수십 명의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 한가운데로 꽃무늬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은 나와 내 팔짱을 낀 며느리 서윤이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단상에 오르자 김 행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말순 명예 고문님, 그리고 최서윤 과장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번쩍이는 양복을 입은 사람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내 허름한 옷차림을 보고 혀를 찼을 사람들입니다. 허허, 내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소. 나는 그저 며느리 밥 굶길까봐 전전긍긍하던 늙은이일 뿐인데 내 소탈한 인사에 좌중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알겠더군요. 돈이 사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 내 돈 200억보다 내 며느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이 더 무겁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거 하나만 명심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은행이 될 겁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장은 감격한 표정으로 내게 위촉패를 전달했습니다. 명예 고문 박말순. 금색으로 새겨진 내 이름 석자가 반짝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행장은 우리를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고문님 약속드린 대로 그 전 지점장에 대한 처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장이 내민 서류에는 징계면직이라는 글자가 붉은 도장과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검찰 수사 결과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횡령, 배임,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 그 녀석 며칠 전 구속되었습니다. 은행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하다가 날린 게 들통났더군요. 징역 5년 이상은 나올 겁니다. 쯧쯧. 제 무덤 제가 팠구먼. 나는 혀를 찼지만 속으로는 꼴 좋다 싶었습니다. 권력을 쥐고 사람을 벌레 취급하던 자의 말로는 차가운 감옥 바닥이 제격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지점장이 유치장에서 쓴 편지입니다. 며느님께 꼭 전해달라고. 행장이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이는 편지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서윤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썼냐? 죄송하다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다시는 사람 무시하지 않고 살겠다고. 그렇게 썼네요. 악어의 눈물이지. 믿을 거 못 된다. 나는 콧방귀를 뀌었지만 서윤이는 편지를 곱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용서할게요, 어머니. 뭐? 용서? 네. 저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제가 살기 위해서요. 미워하는 마음 품고 살면 제 마음만 지옥이잖아요. 이제 저 사람 제 인생에서 지워버릴래요. 그래야 진짜 이기는 거잖아요. 서윤이의 말에 나는 멍하니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느새 이 아이는 나보다 더 큰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으로 복수하는 건 쉬웠지만 마음으로 용서하는 건 200억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리 며느리가 시어미보다 낫네. 나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은행을 나서자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우리는 약속했던 재단 설립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윤희망 재단. 내 이름을 따자는 변호사의 말에도 나는 기어이 며느리의 이름을 넣겠다고 우겼습니다. 이 재단은 내 돈으로 만들지만 내 며느리의 눈물과 용기로 세워지는 것이니까요. 어머니, 정말 제 이름으로 해도 돼요? 그럼 이 재단이 나중에 커지면 내가 이사장 해라. 나는 뒤에서 콩나물 값이나 깎으러 다닐 테니까. 어머니도 참.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 들어서는데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낡은 단독주택. 대문 옆 감나무에는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200억 자산가가 살기에는 초라한 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궁전보다 편안한 안식처였습니다. 서윤아, 내 어머니, 나 이 집 안 팔 거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랑 나랑 지지고 볶고 살던 이 집이 제일 좋다. 저도요. 어머니랑 같이 밥해 먹고 수다 떨고 가끔은 투닥거리는 이 집이 제일 좋아요. 서윤이는 내 팔에 머리를 기대왔습니다. 노을이 지는 골목길, 두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림자마저 서로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글쎄다. 아까 점심에 너무 비싼 걸 먹었더니 속이 좀 느끼하네. 그냥 집에 가서 김치찌개나 끓여 먹을까? 좋아요. 제가 돼지고기 듬뿍 넣고 끓여드릴게요. 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슈퍼로 향했습니다. 200억 자산가 박말순도 은행 명예 고문 박말순도 아닌 그저 며느리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하는 시어머니 박말순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슈퍼 주인 아줌마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어머, 박할머니. 오늘따라 얼굴이 왜 이렇게 훤해? 무슨 좋은 일 있어? 나는 서윤이를 보며 윙크를 했습니다. 좋은 일 있지. 아주 큰 좋은 일. 뭔데? 로또라도 당첨됐어? 로또? 에이, 로또가 대수인가. 우리 며느리가 내 로또지. 내 말에 서윤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골목 가득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들 합니다.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 하고 돈이 없으면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200억이라는 돈보다 무릎 꿇은 며느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용기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랑이, 저녁 밥상에 마주 앉아 김치찌개 한 숟가락 나누는 평범한 행복이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요. 내 인생의 가을, 비로소 진짜 보물을 찾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바로 이 아이, 서윤이가 내 인생의 200억이었습니다. 가자, 서윤아. 밥 먹자. 네, 어머니.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집안에서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불빛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한 영원히.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